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올해 4월부터 보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2월과 다음 달인 3월이 보험 가입의 적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보험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또 바뀌기 전에 가입하면 좋은 보장,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 상담을 받고 싶다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와 함께 궁금함, 답답함까지 풀어드릴 두 분의 전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오는 4월에 보험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알뜰하게 미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현정훈 전문가께서 정보를 주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 현정훈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과 다음 달인 3월에 손해보험에 있어서 핫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완벽하십니까? 혹시 평소에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좀 다소 미루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2월 지금이 가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년 4월부터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오랫동안 유지됐던 것들이 4월부터 개정이 되는데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모호했던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4월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4월 이전인 2월, 3월보다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가 더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가 단독 상품화가 됩니다. 4월부터는. 물론 현재에도 단독 실손이 있지만 대부분은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통합보험과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실손 의료비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고연령이나 또는 유병자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4월부터 이 부분이 단독으로 완전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건강하신 분 또는 표준체이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실 거고요. 보험을 필요로 하시는 많은 분들, 고연령자나 또는 유병자 분들이신 경우에는 오히려 단독 상품화 되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또는 자기 부담금이 현재보다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인수 기준도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가 아닌 2월과 3월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부분은 이 2월과 3월에 가입하셨을 때 혜택 부분입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현재 사망보험금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단비나 수술비 또는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려면 각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과 연계해서 일정 부분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폐지 운영하는 걸로 2월에 지금 또 3월까지도 연장하겠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고연령자, 즉 60세가 초과되시는 분들, 그 다음 유병자분들에게 가입이 간편하게끔 그리고 패키지 형태로 필요한 부분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세트 부분으로 지금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동안 필요하다고 느끼셨는데 미루셨던 분들이 저렴하게 또 효과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이제 좀 세부적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장애분류표가 이제 적용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후유장애라고 하면 좀 편안하게 그동안 되어 왔었다라고 한다면 보다 좀 객관화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급 기준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보장이 축소됐다. 따라서 3% 이상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장애분류표는 4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통상적으로 후유장애라고 하면 6개월, 즉 180일 동안 장애가 지속됐을 때 그 부분을 장애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신경계나 정신행동 같은 경우에 이 6개월이 아닌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가 돼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보시기만 해도 벌써 6개월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장애 판정 받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또 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 판정이 그동안에는 시력장애다라고 하면 시력검사표 한 번의 측정으로 가능했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3회 이상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눈에 대한 장애는 교정 시력이 0.2 또는 0.025일 때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걸 무려 3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치매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CDR 척도 가지고 판정을 내렸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평가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장애 판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적용 기준이 반영되기 이전인 2월과 3월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질병 후유장애를 그동안 보장을 축소해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50% 이상 질병 후유장애 또는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인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판매를 축소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가 아직은 3에서 79%에 해당되는 질병 후유장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3개사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장애 지급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가입하신다고 하면 후회하실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모두 중요한데 특히 장애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상해 후유장애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질병 후유장애가 무려 90%나 차지를 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표에서 보시는 대로 후천적인 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되겠죠. 또는 후천적인 질환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무려 9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시는 대로
앞서 이제 3에서 79%에 해당되는 질병 후유 장애를 언급을 했는데요. 3%에 해당되는 질병 후유 장애가 오히려 보상받을 확률은 97%나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50이나 80%에 해당되는 질병 후유 장애는 보상받을 확률은 3%에서 49%보다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 후유 장애로는 뭐 인공관절 아시죠? 고혈량에 따른 이제 인공관절 삽입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 또는 치매, 디스크, 장기 절제인 경우가 잘 알고 계시는 질병 후유 장애가 될 겁니다. 반면에 잘 모르고 계시는 질병 후유 장애가 대표적인 게 이제 치아 결손입니다. 5개 이상 결손이 됐을 때 이것도 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 청력 상실. 요즘 젊은 그 연령층이 이제 이어폰 같은 거 많이 생활하시잖아요. 그걸로 인한 청력 상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류마티스 그리고 평생 혈액 투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잘 모르고 있지만 질병 후유 장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병 후유 장애는 반복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담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3대 질환 진단비,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대부분 1회 한이거든요. 반면에 이 질병 후유 장애 또는 상해 후유 장애는 반복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10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나중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러한 질병과 상해 후유 장애율을 하나 이제 예시를 통해서 그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잘 알고 있는 것, 반면에 잘 모르고 있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유 장애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대로 신체 부위별로 장애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 이제 약한 경우 CDR 척도 2점인 경우에 보통 40% 정도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격하게 아주 심하다라고 하면 100%까지도 장애 판정을 받고요. 눈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정 시력이 0.2에서 0.02 같은 경우에 5에서 35%까지도 장애 판정을 받고요. 뭐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러면 50% 장애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갖고 계시는 척추에 대한 디스크, 약간의 디스크인 경우에는 10%, 뚜렷한 디스크인 경우에는 15%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 한쪽이면 30%, 양쪽을 다 하게 되면 60%의 장애를 판정받게 됩니다. 시력 말씀드렸고요. 치아 같은 경우 5개 결손이다 그러면 이제 5% 장애 판정을 받으시고요. 14개 이상, 이런 경우 이제 대체로 이제 틀니를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20%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생 투석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75%.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장기, 절제 이런 부분, 이식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되고요. 암과 관련된 부분으로 위암이나 췌장암 등으로 인해서 절제를 한다든지 또는 소장이나 간장 같은 거 4분의 3 절제를 하게 되면 50%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즉 암으로 인해서 수술받고 절제를 한다 그러면 장애 판정을 받는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를 준비하셨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본다면 3에서 79%, 물론 이제 100%까지도 준비하실 텐데요. 심각한 장애가 아니어도 이 질병 후유 장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내가 가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보시면 한쪽 눈에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겼다. 예를 들면 뇌졸중 같은 거에 후유증으로 이런 장애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5% 내가 앞서 보신 대로 장애율을 판정받았다라고 하면 3천만 원 곱하기 5%, 즉 150만 원을 혜택 받으시는 겁니다. 실손 의료비가 있으시다면 의료비에서 충분히 보장받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장애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 귀 청력이 이제 심한 장애를 입으면 15% 장애율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입 기준으로 이제 450만 원. 디스크인 경우 심한 경우에는 20% 장애율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라면 600만 원까지도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치매 같은 경우 이제 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이면 무려 40% 장애율이 나오고요. 그러면 1,200만 원의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개정 이후에는 굉장히 엄격해지고 보장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가 축소할 예정입니다. 즉 3%짜리는 그나마 지금 3개사 정도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축소돼서 20% 최한 이제 20% 이상밖에는 안 될 수도 있고요. 아예 판매가 3에서 79%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손 의료비가 단독 상품화, 즉 완전 분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통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판매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 폐지가 됩니다. 이유는 이런 부분에 따른 그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 인수가 강화된다. 네, 인수가 강화된다. 물론 건강체인 경우는 해당이 없겠지만 고령자나 또는 유병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인수에 있어서의 완화 또는 가입의 편의성 또는 보험료에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현재보다 보험료 할증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인수도 강화되고 또 하나는 자기 부담 비율이 현재보다 상향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선택형인 경우 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0%, 그다음 비급여가 20% 자기 부담금인데요. 고령자나 유병자인 경우 단독 상품화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자기 부담금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4월 이전에 가입하시는 부분에 대한 유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월과 3월, 특히 2월부터 가입하실 때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을 위한 플랜을 운영하는데요. 그중에 약봉투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단비나 수술비 또는 실손을 가입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진단서, 의무기록지, 그다음 검사 결과지 등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거를 받아보면 가입자가 얘기하셨던 거 이외의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약봉투 플랜으로 가입을 신청하시게 되면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에 해당되는 것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서류 조치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서류를 대체하고 가입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 부분입니다.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청을 하는데요. 간편 소견서라는 걸로 각 보험사들이 별도의 양식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의무기록지나 진단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당뇨 위에 다른 게 혹시 있다라면 그걸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로지 당뇨에 대한 것만 알려서 그것만 평가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화로 심사받고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보험 가입 시에 고지사항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알려준 고지사항을 가지고
각 보험사의 심사자들이 전화로 사실 유무, 그 다음에 정확한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증증, 그다음 급성 통풍, 무릎 질환, 또 그다음에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 그다음 골다공증, 그다음에 당뇨 해당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간편하게 전화로 심사받고 가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로 심사하는 거니까 역시 서류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편소견서 양식과 전화 심사를 통해서 내가 혹시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치료를 받았다면 이걸 통해서 가입하신다면 보다 간편하게 그리고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들이 세트 판매 형태로 플랜을 운영하는데요. 전화심사 플랜, 간편심사 플랜이 있어서 이걸 이용하시는 게 2월, 3월에 해당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0세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사실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보험사들이 무진단 플랜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 정해진 부분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는 요것만 필요한데 라는 분들이 계세요. 다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분들을 위한 암진단비 플랜, 수술비 플랜, 일당 플랜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자분들은 유병자 플랜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 해당되는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한 플랜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달에 많이 특이한 부분은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플랜이 있습니다. 유사암이라고 하면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등인데요.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는 일반암 진단비의 10% 정도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1,000만 원을 가입하려면 이거를 1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유사암을 더 하기 위해서 일반암을 늘려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번 2월에 많은 보험사들이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50%까지도 가능하도록 1,000만 원 플랜을 운영합니다. 즉 일반암 진단비를 2,000만 원만 하면 유사암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기회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를 플랜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 판매하는 치아보험이 요즘은 간편심사를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치아 결손이 있다든지 암 병력이 있다든지 당뇨 환자인 경우에도 치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도록 플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3월에 사망보험 연계 조건이 1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갱신은 누구나 선호하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실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요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20년 납 20년 만기, 25년 납 25년 만기이지만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형태로 비갱신으로 가입했을 때의 보험료의 부담을 훨씬 덜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부 회사에서는 30년 납 30년 만기까지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분이죠. 따라서 50대 후반이라면 이걸 하나 가입하신다고 하면 100세 가입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30년 납 30년 만기는 평생 납입 면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갱신 형태는 자동갱신 이전에 납입 면제가 발생이 되면 자동갱신 이후에는 그 부분을 뺀 보장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는데 이 30년 납 30년 만기는 자동갱신 이전에 납입 면제 조건이 충족됐으면 자동갱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 면제라는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지원금을 주는 부분이 최근에 출시가 많이 됐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환급형이라는 걸 출시해서 내가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내지 담보가 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치아보험에 있어서 보철 치료비가 통상적으로는 감액기간, 즉 2년 이내에는 50%만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이 1년으로 줄여서 출시된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신다면 빠르게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이 이제 2월이죠. 보험회사는 보험 나이라는 걸 따로 적용을 합니다. 6개월마다 연령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2월이니까 8월 또는 9월 이후 생일자이신 분들은 이번 2월과 3월에 미리 가입하시면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를 줄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또 내 조건에 맞는 상담을 받으신다면 효과적인 보험 가입을 이번 2월에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현정훈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4월부터 보험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강의 들으신 후에 내 보험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보험도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들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은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642님께서 적으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친정 어머니께서 올해 64세이십니다. 아직 건강하신데요.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도 준비하고 싶은데 동시에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이번에 설 연휴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가족보험을 챙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고 있는데요. 현정훈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요청하신 부분, 희망하시는 부분에 대한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예. 네, 대신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할 거면 64세 그 여성이시고 그쵸? 어머니시니까 네. 그리고 건강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앞서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무진단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실손 의료비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인 관련된 이제 보험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도 다행히 64세이시라고 하셨잖아요. 65세까지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간병인 현물로 지원되는 그런 특약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혹여라도 이제 간병인을 안 쓰실 경우에는 가입 당시에 이제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중에 내가 선택한 걸로 입원 일당을 받으시는 걸로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가까운 그 전문가와 한번 상담하신다 그러면 예. 요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은 64세이신데요. 네. 혹시 몇 살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제 일부 회사는 61세에서 65세, 예. 또 66세에서 70세까지 플랜을 무진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예. 뭐 그 부분으로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험 나이로 만 70세 이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고민 해결을 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 4272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셨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67세이신데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실손보험과 여러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앞서 본 보험 내용과 좀 비슷할 것도 같은데요. 정우성 전문가님. 네. 예. 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예. 이분은 꼭 4월 이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이후부터는 고혈압 및 당뇨 유병자분들이 그 유병자 전문 실손이 나옵니다. 예. 예, 유병자 전문 실손이 나오는데 유병자 전문 실손은 보상 기준이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보장 폭이 좁습니다. 예. 거기에 아까 우리 현정훈 전문가께서 강의하실 때 말씀하신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 할증과 심사를 거치면 똑같은 실손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4월 이후에는 가입하시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가입은 간편하나 보장 범위가 좁은 그런 실손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질병을 대비하실 수 있는 질병보험의 뭐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간편보험이 요즘 잘 돼 있습니다. 수술비도 있고요. 거기에 뇌 출혈뿐만 아니라 뇌 졸증을 보장하는 간편보험도 이 안에 있으니까는요. 많은 그 상담이랑 설계안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 회사 걸 비교해 보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개정이 되는 보험이요. 네.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보장이 적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유병자 전문 실손이 예.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 상품 개발했고요. 보험사들은 지금 싫어합니다. 상당히. 그러나 유병자분들은 이제 가입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근데 단점은 역시나 이제 자기 부담금 높고 보장 범위가 좁다는 거. 예. 그게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네.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저희 어머니 보험 좀 문의 좀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손해보험 가입비 2개 정도 있는데, 예. 네, 그거 하고, 그다음 생명보험 거를 좀 정비 좀 받고 싶어서요. 아, 어머님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2이요. 62 되셨고, 지금 3건의 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보험명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에 의하면 2010년도에 ING 무배당 라이프 정기보험을 하나 갖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 하나 손해보험에서 종합보험 드셨고, 또 3년 뒤인 2015년에 역시 하나 손해보험에서 매월 행복생활보장보험이라고 가입이 돼 있으십니다. 이렇게 총 네. 3건이 맞으신가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머니 보험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갱신형들이 좀 많고, 예. 이게 이제 비갱신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좀 몰라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그러세요. 보험료에 대한 네. 부담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62살 되신 어머님 보험을 문의하셨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갱신형이 많아서 고민이 된다. 또 생명보험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정훈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보험 3개 가입하고 계신 거 이제 보내주신 증권 제가 보고 있고요. 먼저 좀 하나 여쭤보면,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뭐 약 복용이나 뭐 치료하고 계시고 이런 거는 없으세요? 네, 별다른 이상은 없고 아직 건강하신데, 다만 혼자 지내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면 간병인에 대한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 요 보험은 어머니께서 그럼 직접 가입을 하시고 현재도 네. 좀 어머니께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인 부탁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장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 3년 갱신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네. 보험료도 매번 오른다고 그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살펴봤더니 3년 갱신 담보가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게 이제 2012년에 가입하신 것들이 이제 3년 갱신이 있다 보니까 이게 3년마다 보험료 조정을 받으시니까 2015년 그리고 이제 2018년 금년에도 또 이제 조정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증권 보시면 이제 ING 생명 그 라이프 정기보험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2010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좀 조금 그 보상되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종신보험은 아니거든요. 정기보험이에요. 그래서 80세 만기시고 보험료도 80세까지 납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이제 어느 정도 20년이나 뭐 이때까지 내고 사망에 대해서는 종신토록 주는데 이거는 종신보험이 아니고 정기보험이라서 80세까지만 이제 사망 관련된 부분도 보장이 되시고요. 특약들도 80세까지예요. 근데 이 특약들도 또 보면 5년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보험료가 또 조정되시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계약을 보면 상해나 그 질병 사망 시에 이제 4천만 원이 지급되시는 거고 상해 사망이나 이제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애가 나오면 재사망 특약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추가로 4천만 원이 지급이 되세요. 근데 그러해 봐야 이제 사망 시에는 이제 8천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재상해 특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이제 2,800만 원 이제 지급되는 거고요. 입원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면 이제 다 나오는 걸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손해보험 쪽을 많이 보시다 보면 근데 생명보험은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거기 이제 증권 세부적인 걸 보시면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계속해서 4일 이상 입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일 초과 하루당 2만 원씩 지급이에요. 이런 걸 보면 현재 그 첫날부터 주는 게 대부분 손해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4일 이상 입원한다는 게 요즘은 좀 흔치 않은 거라서 좀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간호급여금 특약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더더욱 저는 좀 고민이 돼요. 뭐냐면 간호 그러니까 이제 오래도록 이제 간병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앞서 거하고는 틀리게 계속해서 120일 이상 입원을 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120일 초과하면 하루당 이제 4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수술 급여 특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면 모든 수술이 다 되는 게 아니라 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 그거 해당되는 수술의 시에만 보장을 받으시는데 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이 되세요. 그러니까 1종이라고 하면 경미한 수술이에요.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이나 뭐 탈장 수술이고요. 2종이라고 하면 뭐 백내장, 녹내장 또는 뭐 작은 근종 수술. 3종이 이제 중한 수술입니다. 개두 또는 개복, 개흉 같은 거 즉 뇌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악성 신생물, 즉 암 같은 거 수술했을 때 나오는데 4만 원 이게 이제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받으려면 그 보험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그 질병만 수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물론 이제 대부분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암 치료비 특약에서 이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 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의 암 입원도 마찬가지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셔야 되고요. 3일 초과 하루당 이제 15만 원씩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더블 포스트 특약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 시에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ING 상품은 보장 금액이 적어요. 그리고 5년으로 되어 있고 80세까지 내야 되니까 이거는 좀 해지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18년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러면 가성비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손보에 2개가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행복생활보장보험은 2015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그 50% 이상 후유장애 시에만 지급이 되세요. 근데 이게 하나론 플러스 종합보장보험과 이 부분이 중복이 되세요. 그러면, 과감하게 요거 38,000원 내시는 거는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보험 거 해지하시고 요거 38,000원 해지하시면 보험료의 어떤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이제 확보되실 거고요. 하나름 플러스 보장보험은 이제 통합보험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질병 사망이 비갱신, 갱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갱신형이 오히려 더 많은데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 500만 원, 상해 수술비 30만 원, 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요런 게 이제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감하게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간병도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시고요. 차라리 손해보험 통합보험에 있는 간병인 현물 지원 특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보험하고 38,000원짜리 하나보험을 줄이시게 되면 줄어드는 보험료 재원으로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아까 세 가지가 한 26만 원이었는데 한 13만 7천 원 정도시면 손해보험 통합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그걸로 효과를 더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00세 그리고 부족한 사망담보나 진단비 수술비를 추가로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시청자님. 네. 저희 오늘 어머님 보험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네. 예, 저희 다음 분이 또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보험을 예. 3건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많으니까 좀 보장도 제대로 잘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텔레비를 보다 보면 이렇게 손해보험 쪽도 있던데 저는 지금 생명보험 쪽만 있는 것 같아서 예. 요거를 그냥 갖고 가도 앞으로 보장받기가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좋은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살이요. 45대셨고요. 네. 저희 3건의 보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께 증권을 좀 넘겨드렸고요. 네. 바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끊지 말고 대화 나눠보십시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거에 보니까 교보생명에 2개, 신한생명에 하나가 있어요. 네, 아는 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교보생명 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상품이 이제 가족사랑 CI 종신보험.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종신으로 이제 2가지 상품을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시고, 네. 실손보험도 생명보험으로 하셨네요. 네. 예, 이게 지금 보험료가 가입 당시엔 22,000원이지만 지금 2010년이니까 많이 갱신되셨겠네요. 좀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총보험료는 합계는 지금 좀 다르게 보이고요. 일단은 가족력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네네. 하면 가족사랑 CI 종신보험을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아요. 네. 가족력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픈 거 집안의 병력, 암, 뇌, 심, 그리고 혈관질환, 뭐 뇌질환,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장애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네네. 가족사랑 CI 종신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사실은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안 맞는 보험은 있습니다. 보험 선택하실 때 좀 기준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좀 쓸 수 있게 뭐 그렇게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주계약이 상당히 높아요.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 상당히 높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이유요? 예. 어떤 이유? 뭐 가족 부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상속을 뭐 자녀들한테 한다거나 뭐 그런 그런 목적이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보장을 받는 쪽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네네. 그런 목적이 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좀 주계약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암진단자금이나 이대성인병 진단자금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3,000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적당할 것 같고요. 실손보험은 뭐 기존에 갖고 계신 거 똑같으니까 하지만 가족사랑 CI 종신보험은 한번 정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지금 좀 낫지 않나, 손해 보셔도. 예. 그리고 손해보험사 상품, 오늘 저희 강의에 나온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질병 후유장애 내지는 이제 암 진단자금을 좀 추가해서 간편보험 쪽으로 해서 좀 추가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소외감을 1,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로 뇌혈관, 허혈성 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3대 질환 진단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21대 질병수술비, 수술비가 손해보험, 생명보험 조금 다른데, 생명보험은 좀 포괄적인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손해보험 수술비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한 질병당, 그리고 여러 가지 집중적인 보장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고, 질병 후유장애 3% 넣으시면 더더욱 좋고요. 거기에 배상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이제 무시 못할 담보로 되게 저렴하고, 사람들이 왜 이게 왜 들어갔냐, 예전에 막 빼달라는 분도 많았거든요.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뭐 몇천 원 안 한다면서요? 몇천 원이 아니라 몇백 원이었어요. 예전엔 더 낮았어요. 뭐 15원, 18원 이때도 했었는데, 이때도 지워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준비하시고 운전하시죠? 네, 운전해요. 예, 운전자 담보까지도 좀 넣으시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좀 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면 더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고 오래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기존의 거를 해지를 하고 새로 이렇게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족사랑 CI 종신보험만 정리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을 좀 조정하셔서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는 보험료보다는 내려가고 보장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주계약 보장이랑 재해상의 그 후유장애 연금 보장만 조금 줄이시면 나머지 진단자금이나 수술비는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방송 네. 끝나야 될 시간이 돼서요. 방송 네. 끝난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정우성 전문가 다시 통화할 수 있게 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1-3153-2662번으로 연락주세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빠르고 또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